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계정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7월 11일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7시 오전 7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볼 내용들이 많아서 좀 빠르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금요일 날 이제 고용 지표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지만 시장 자체는 그렇게 뭐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일단 혼조세 마감을 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0.15% 하락, 나스닥은 0.12% 상승, S&P 500 0.08%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나스닥이 상승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기술주 관련된 좀 기대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다는 거 취소한다는 것 때문에 좀 테슬라가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은 좀 상승 마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 2% 정도 상승 마감을 해서 지난주에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던 WTI 서부 텍사스 원유가 104.79달러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입니다. 지금 좀 꽤나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지금 3.08% 지금 되고 있고, 지금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지금 10년물보다 높습니다. 2년물이 지금 좀 더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뭐 기간 리스크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2년물이 높은 거는 지금 인버전된, 지금 반전되어 있는 이 상황이 좀 이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7월 28일 날 FOMC에서 금리 인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75bp 되어질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은 FOMC 쉬고요. 9월 달, 10월, 11월, 그래서 50bp, 25, 25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월 달은 25든 25든 50이든 조금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75bp 밑으로 떨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야 되는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번 주 13일이면은 수요일인데 우리나라 장 마감은 하고 나니까 목요일 날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될 거예요. 13일 날 이제 CPI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막 탄력적으로 갑자기 확 빠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가 자체가 빠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1,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20달러 돌파하고 나서 지금 100달러 선으로 떨어진 게 채 몇 주 안 됐기 때문에 이 물가가 굉장히 갑자기 확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 자체는 굉장히 서서히 소프트 랜딩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경기도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소프트 랜딩이 보여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빅스 지수입니다. 시장 공포 지수죠. 공포 지수는 여전히 지금 20위에, 지금 최근에 뭐 30위로 돌파했던 구간들은 지나왔지만은 이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여전히 20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 지켜보고 있는, 트래킹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 시가테크놀로지입니다. 고점에서 한 8%, 9% 정도, 8.64% 하락하면서 굉장히 큰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음봉이 떨어지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영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원숭이 두창, 그리고 WHO 관련돼서 그 원숭이 두창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백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좀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고,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양봉이 또 다시 이쪽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지, 그래서 긴급회의가 다음 주 긴급회의가 18일 날 예정되어 2차 긴급회의죠. 그때 18일 날 이제 2차 긴급회의가 18일 날 예정되어 있다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긴급회의까지 뭐 일정도 남아있고 해가지고 뭐 시가 테크놀로지라든가 또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는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구간들로 인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S&P 500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섹터들 상승 흐름입니다. 일단 혼조세 마감을 해가지고 크게 뭐 빠지거나 크게 올라간 그 섹터는 없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 보아야 될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취소하면서 이제 테슬라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일론 머스크가 자기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테슬라 지분도 얼마 전에 꽤나 팔았었잖아요. 근데 트위터 인수를 취소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테슬라 지분 매도는 없을 것이고, 또 지금 상황에서 그 트위터랑 테슬라 두 가지 다 써야 되는 상황에서 트위터는 버려지는 거니까 테슬라를 더 집중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 테슬라 인도량 같은 것들 좀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6월 달 테슬라 차이나 생산량 자체가 어, 전 최고 기록인 2021년, 이거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테슬라 차이나 생산량이 7만 대가 넘어섰습니다. 지금 전 최고 기록인 1월달에 6만 8천 대였는데 지금 이거보다 넘어섰고,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상하이 봉쇄 때문에 상하이 봉쇄 때문에 이 생산량이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거는 없어지는 내용, 그래서 더 오히려 좋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판매량 대수가 지금 1위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1위고 그 다음에 2위가 BYD, 그리고 3위는 혼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경영 부분이라든가 좀 호재가 만발한 테슬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에서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 보고서입니다. 예상치가 25만 명에서 대폭 37만 2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가 되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3.6%가 나와서 코로나 이전 2020년 3월 이전에 나왔던 실업률 최저치가 3.5%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이전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뭐 취업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뭐 경기 침체보다는 소프트 랜딩이 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도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한 부분은 이번 주에 CPI 발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13일 날 요거 관련해 가지고 좀 시장이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때 따라 붙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요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 때문에 현금 비중을 13일 가까워지는 구간에서는 조금 더 챙겨주는 게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하다. 크게 먹는 걸로 따지면은 맨날 비중 베팅 크게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시장에서 안전하게 넘어가려면은 현금 비중을 조금씩 더 챙겨가면서 넘어갈 수 있는 구간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금 총살을 좀 당해가지고 살해를 좀 당했습니다. 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살해범이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였대요, 예전에. 과거 통일교 신자였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지금 과거 통일교 신자였고, 지금 뭐 아베 총리랑 통일교 관련해서 뭐 영상 찍었던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앙심을 품고서 아베를 좀 살해를 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보도가 되었고, 조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요일날 국내 증시에서 반일 테마죠. 애국 테마라고 불리는 몇 가지 종목들이 올랐는데,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 다 살펴보고 나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일 테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지금 그 대사관에서도 지금 그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한테 일본 우익들이 좀 안 좋게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발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애국 테마가 조금은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8일 날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된 거죠. 금요일 날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붙어주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 한덕수 총리가 데이터와 AI 분야에 관련돼서 규제를 빠르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또 갔던 게 자율주행 강남에서 하는 거, 여기서 언급을 해가지고 모트렉스가 상한가 가기도 했었잖아요. 자율주행 섹터 이때 전달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해서도 로봇도 지금 한덕수 총리가 뭐 또 로봇티지였나요? 그 로봇티지 방문했던 거 관련해 가지고 좀 올라갔던 거 이 뉴스를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데이터 이번에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터 관련주 빅데이터 데이터 관련주 한번 살펴봐야 되는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홍준표 대구 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얼굴 맞대고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일단은 한번 이슈가 발생한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대통령을 면담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한 거니까 한 번 더 대구 신공항 관련주 지금 살펴볼 그 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서 해당 움직임이 나온다, 그리고 매매 포인트가 나온다 하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트래킹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순환매도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목요일날 CPI 나올 때까지 시장 자체에는 힘이 크게 받아질 수 없는 거라서 테마주들 사이에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인공지능 한덕수 총리죠. 한덕수 총리. 네, 한덕수 총리가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또 닭 튀기고 커피 내리는 로봇 자동화의 일자리는 어쩌나 지금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앞서서 이거 전달해드렸던 뉴스이기도 한데요. 일자리 지금 뭐 인력난 그리고 좀 구하기 힘들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기보다는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뭐 테슬라라든가 그리고 그 메타 이런 쪽에서 그 인력 감축에 나섰잖아요. 그 기업의 기업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경기 침체 구간에서 지금 그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자동화 시킬 수 있는 이거는 다른 뉴스인데 요 뉴스죠. 닭 튀기고 커피 내리는 요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일자리, 즉 자동화 관련해서는 로봇 관련주를 살펴보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로봇. 그 최근에 상한가 갔던 종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에서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에어택시 띄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에어택시라고 하면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UAM이죠. UAM이고 드론 관련주입니다. 드론 관련주도 새롭게 나온 뉴스다 보니까 시장에 탄력이 있든 없든 트래킹을 해야 되는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장중에 갑자기 돈 들어오면서 막 2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테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주도주로서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전 시장에서 주도주로서 활약을 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대응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원숭이 두창이 성병으로 좀 정착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면은 또 원숭이 두창 관련주 살펴봐야 되겠죠. 원숭이 두창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셔야 될 게. 그리고 다음은 영국, 체코 잇따라 고위급들이 방한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K원전, 러브콜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도 살펴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7월 9일 오후 4시 50분에 보도가 되어진 거고요. 주말간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주말간에 또 장이 안 열리고 나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장중에 이런 최근에 또 심지어 주도했던 섹터다 보니까 단기 변동성을 이용해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소외되지 않는 그 장세를 맞이할 수 있다. 오늘 만약에 시장 자체가 뭐 코스피가 0.1%에서 뭐 마이너스 0.5% 이런 식으로 막 좀 상승폭이 둔화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을, 이런 박스권 구간들에서도 이런 그 이슈가 붙어 있는 종목들은 수렴시키고 이 거래량 증가할 때 돌파할 수 있는 매매를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UAM 뉴스입니다. 앞서서
이 SK텔레콤 국제 모터쇼랑 같은 맥락의 뉴스고요. 새벽 배송 경쟁 넘어서 이젠 드론으로 로봇으로 배달 실험 나선다. 그러면 이거는 드론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같이 보셔야 되는,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같이 엮여 있는 뉴스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유통가에서 신기술을 실험하면서 드론과 로봇 배달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뜨거워지는 전기차 충전 시장이라고 해서 핵심은 초고속 충전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기차 판매량 앞서서 뭐 테슬라 판매량 굉장히 높은 것도 확인을 하셨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삼성카 이슈가 있기도 하고, 전기차 지금 뭐 현대차에서도 내연기관 그 개발 부서를 없애고 그 전기차 부서로 TFT 신설하면서 전기차가 지금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유소보다는 초고속 충전 시장이 앞으로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시장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전소도 전기차 충전소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괌 전력청에서, 이거는 살짝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사이드입니다. 한전과 한화 태양광 덕분에 전기료 인상을 최소화시켰다. 그러면 이런 뉴스는 어떤 쪽에 될까? 그러면 태양광,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이슈가 붙을 수 있는 내용들. 신재생 뭐 태양광도 볼 수 있겠지만은 풍력도 같이 볼 수 있으면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술적인 흐름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뭐 고용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이 박스권은 돌파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런 기술적인 흐름들에서 맥락으로 그 좀 살펴볼 수 있을 게, CPI 앞두고서 좀 추가 상승시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 변곡점 자리에서 지난주에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곡점 자리라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CPI가 남아 있고, CPI가 오면 올수록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현금 비중이 많은 게 더 유리하다. 현금 비중 많은 게 유리하다. 많이 먹으려고 할수록 대응 구간은 더 확실하게 짧게 가져가시면은 비중 베팅이야 충분히 가능한 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박스권 상단 여기까지는 뭐 올려붙일 수 있으니까 오늘 상단 올려붙이고 다시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고요. 지금 21선에 지금 올라서긴 했습니다. 지금 한 달 만에 21선 위로 올라온 건데, 지금 어쨌든 조정의 빌미가 남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또 현금 비중 세게 때렸다가 대응 잘 안 하시고 시장 내려오게 되면은 요거 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만약에 또 요거 발생을 하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을 좀 피하려면은 그 시장 그 CPI 발표하는 순간이 오면 올수록 현금 비중을 좀 더 챙겨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면은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빠질 때에도 시장 이슈 발생하는 것들 전달해드리면서 2%든 5%든 10%든 쌓아나갈 수 있는 매매들 전달해드리니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장중에 좀 살펴봐야 되는 섹터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일 테마 먼저 살펴보겠고요. 모나미가 대장입니다. 기존에 뭐 모나리자라든가 그 신성통상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거래량으로 보나 상승폭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보나 모나미가 대장이고, 추가적으로 통일교 때문에 지금 반한 감정이 일본에서 조금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시간의 거래에서 2% 정도 상승 마감을 했네요. 그러면은 상승 마감 한 게 4,250원이니까 아마 4,250원보다는 강하게 높게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 매물대인 4,500원 정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습니다. 어쨌든 열려 봐야 되는 것이지만, 그럼 여기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지, 바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횡보하다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이슈가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장할 때 호가창 보시고, 지금 뭐 매수세가 호가창이 어떻게 이런 큰 매물들이 체결될 때 좀 큰 매물들이 잘 먹고 이렇게 뚝뚝뚝 위로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주느냐, 매도세가 덜 나오고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는지 흐름 체크해 보면서 접근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2,500원에서 시작되면은 일부 뱉어내고 횡보하다가 여기 있던 사람들 탈출해야 되겠죠. 횡보해 주다가 시가 돌파할 때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런 식으로 돌파할 수 있는 매매도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이제 빅데이터 관련주, 클라우드 관련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뭐 좀 큰 폭으로 탄력 있게 올라갔던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고점 대비 4월달 대비해서 빠진 게 어마어마한데 지금 또 그 대신에 여기 뭐 그 전에 이 박스권 이 자체는 유지를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고요. 21선 뭐 대응 구간을 마련해 주시던가 매매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최근에 또 거래량도 붙었었고 이런 식으로 매물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에는 와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000원, 6,500원 이런 식으로 매매 참고하실 수 있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맥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무조건 사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접근해 보셔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 뭐 11선이 될 수도 있고 55일선이 될 수도 있고 21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매매 포인트를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 구간들까지 뭐 안전하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안 오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안 보실 게 아니라 저번에 전기 관련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CPI 발표하고서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빠진다고 안 볼 게 아니라 여기서 양봉 발생할 때 모아가면은 다시 한번 클라우드 관련주, 뭐 데이터 관련주, 미래 산업 뭐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완화하고 그 좀 성장할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여기서 양봉 발생하면은 여기에서 모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슈가 발생할 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략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신공항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광 산업이 있고요. 보광 산업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지금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저점을 약간 박스권 바닥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 이 다음 매물대 한 7,000원 구간, 이 7,000원 구간까지는 1차적으로 좀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공항 관련주 뭐 홈센터 홀딩스도 있는데 보강 산업이 지금 대장입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한번 살펴볼 텐데, 로봇 관련주는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대장이고요. 유일 로보틱스 지금 뭐 그 현대 쪽 관련해서 지금 재건 쪽 이슈도 붙은 게 있습니다. 재건 이슈가 좀 붙은 게 있고 로봇 관련주로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한번 매물 소화는 했고 로봇 이슈가 한 번 더 발생한 상황에서 오늘 고점을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또 여기서 죄송합니다. 지지부진하게 좀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이어나가다가 시장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 CPI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익을 챙겨 나가고, 대응 구간에서는 손절 또는 뭐 추가 매수 구간들을 설정해 두신 다음에 뭐 21선 여기서 지지 나올 때 매수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좀 몇 가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론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관련주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네온테크, 그리고 베셀, 그리고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기산텔레콤이 이제 금요일 날 조금 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때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어쨌든 단기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드론 이슈가 붙어 있다 보니까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 구간은 항상 대응 구간을 설정해 두시고 접근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 미코바이오메드가 이 고점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이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점에서 박스권 상단에서 이런 식으로 음봉이 좀 떨어졌는데,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오히려 얘는 조정을 미리 받고 여기에서 음봉을 발생을 시켰으니까 여기에서 5일선 안착을 했고요. 다음 매물대인 뭐 11선은 쉽게 뚫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21선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관련해서 원숭이 주창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지금 휴가철 관련해서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젠텍이라든가,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도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수젠텍이 단기 거래를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뭐 갑자기 혼자서 막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휴마시스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박스권 상단까지 올려붙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 피코그램,
그리고 G2 파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G2 파워, 피코그램이랑 G2 파워는 둘 다 지금 뭐 음봉으로 쭉 빠지고 있고, 우진이라든가 우리기술, 양봉 나온 종목이 서전기전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전산업, 한전기술, 음봉으로 좀 금요일에는 음봉으로 좀 빠졌네요. 그 중에서도 좀 최근에 좀 대장주로 역할을 했던 게 피코그램이랑 요 두 가지 종목을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양봉이 어디쯤 뭐 11선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지, 21선에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뭐 상승 구간 이 고점에서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뭐 거래량이 그렇게 빠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원전 이슈는 이번 정부 내내 계속 보셔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 관심 체크를 하시는, 그 살짝 사이드로 빼두고서, 기술적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는 지금 LG 헬로비전이라고 LG 쪽 관련주입니다. LG에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 LG 헬로비전이 있고요. 지금 그 고점에서 살짝 거래량 터진 음봉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봉이 발생했었지만은 앞선 이 그 거래량들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는 기술적 맥락으로 이 박스권 전 이 지지했던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에 올라서게 되면은 여기 매물은 이때 이제 없어지는 거라고 봐도 무방한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지금 대부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홀딩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매도하는 그런 매도세가 좀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대신에 여기에서 음봉 나왔던 게 여기에서 한번 소화는 시켜놨으니까 6,000원은 쉽게 갈 수 있고, 그 다음 6,500원까지는, 매물대까지는 이슈가 발생을 할 때,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이 나올 때, 수렴시키고 돌파할 때는 충분히 상승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 구간은 항상 마련해 두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CI라는 종목이 태양광 관련주고, 신성 ENG라는 종목이 태양광 관련주고,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탄력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가장 좋네요. 지금 뭐 5일선 안착을 해가지고 다음 다시 이게 박스권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 요런 개별 기술적인 흐름들이 있다. 그리고 풍력 관련주 관련해서는 SDN이라는 종목 있고, 그리고 CS 베어링 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CS 베어링은 지금 무상증자 신주 물량들이 상장하는 게 이번 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이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구간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은 좀 많이 빠지긴 해가지고 항상 매수세 그리고 양봉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도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테마들, 그리고 뉴스들 종합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시고요. 내일 오전에도 뉴스 종합해서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돈의 흐름을 읽는 매매, 그리고 스마트 A 기법을 좀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심프로라고 보내주시면은 되시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